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드리는 케어스토리 대표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은 요양원의 수입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요양원을 창업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그 수입의 구조를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요양원을 이용하고 계시는 보호자분들께서 월별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벌써 10년이나 흘렀는데도 시설에서 입소 비용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보호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시설을 창업을 준비를 하시면서도 수입에 대한 계산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시설에서 발생하는 세입에 해당하는 부분, 또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월별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그 내역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차근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시설에 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세입이고, 그리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매월 입소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매월 어르신 한 분당 입소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무엇이냐면 바로 수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수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가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하냐면은 일일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말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께서 시설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셨을 때에 그때의 하루 산정된 토탈 비용을 말합니다. 자, 근데 병원에서는 우리 흔히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진료비 또 예를 들어서 주사를 맞았다고 하면 뭐 주사 처방에 대한 비용 또 그 외 비용 뭐 이렇게 해서 각각 항목별로 이 비용이 나타나 있는데, 이 노인요양시설에서 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 어르신들이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항목별로 비용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일일 비용, 포괄적인 비용을 정부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포괄 수가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께서 시설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뭐 구강 청결의 도움도 받으시고 이동 도움도 받으시고 식사 도움도 받으시고 또 옷 입으시는 옷 의복도 교환하는 그 갈아입는 그런 도움도 받으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행위별로 하나 뭐 틀니 닦아드리는데 5,000원, 화장실 이용 도움 해드리는데 3,000원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루에 그냥 계시는 데 있어서 비용을 산정을 해놨다. 1일 비용으로. 그래서 그 1일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우리는 수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는 해마다 장기요양위원회라는 곳에서 보건복지부에 장기요양위원회인가요? 그래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이 비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하는 그 근거 내역은 이 위원회에서 뭐 물가 비율이라든지 인건비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토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또 시설 운영이 어렵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이 비용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현재 보시는 바처럼 등급별로 수가가 정해져 있는데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에는 현재 1등급 어르신이 1일당 65,590원, 그리고 2등급 어르신은 56,220원, 3에서 5등급 어르신은 51,820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서는 1등급 어르신이 69,150원, 2등급 어르신은 64,170원, 3에서 5등급 어르신은 59,17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1등급 어르신을 예로 들었을 때 1등급 어르신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루에 60,590원이 되는데요. 이 60,590원은 첫 번째로는 본인 부담금과 그리고 공단 부담금이 합쳐진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1일 비용엔 본인이 내는 부담 비용 얼마, 그리고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공단 부담금 얼마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장기요양 급여 비용, 즉 수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본인 부담금은 어르신의 경제적인 상황, 가족분들의 경제적인 보호자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비율이 나눠져 있는데 그 대상자는 첫 번째는 20% 일반 대상자, 그리고 12% 감경 대상자, 그 다음에 8% 감경 대상자가 있고, 이제 나머지 한 분은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어르신이 계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 부담금, 즉 60,590원에 20%를 내는 분들은 일반 대상자가 되시겠고, 60,590원에 12%를 내시는 분들은 12%와 8%를 내시는 분들은 감경 대상자, 즉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죠. 차상위 계층 보호자분들. 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은 전액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590원 자체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일 경우에 전액 무료니까 즉 0%가 되겠죠. 그럼 0%면 결국에는 나머지 100%가 전부 다 공단 부담금이 된다. 공단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0% 다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라고 하면은 나머지 금액이 공단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고, 12%를 뺀 나머지 금액이 공단에서 들어오게 되겠고, 20%를 뺀 나머지 금액이 공단에서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60,590원이라고 했을 때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면, 자, 계산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60590 곱하기 20% 하면 원 단위에서 우리 반올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20%라고 하면 12,120원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라고 하면 60590 곱하기 12% 하면 7,270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8% 어르신이라고 하면 하루에 60590원, 6590원 곱하기 8%라고 하면 4850원이 되겠습니다. 반올림해서, 원 단위에서 반올림해서. 자, 그래서 이 금액, 이 20%, 12%, 8%에 해당하는 금액이 모두 전부 본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금액,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즉 6590원에서 12120원을 뺀 금액, 즉 48,470원이 결국에는 공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을 합쳐서 일일 수가가 되는 것이겠죠. 또 이 금액과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빼면 나머지 금액이 공단에서 또 들어오는 공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90원에서 8% 어르신 485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공단에서 또 시설로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본 것은 본인 부담금 이 부분이죠.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떤 것이냐면 비급여 항목이라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자, 비급여 항목에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식재료비가 있습니다. 식재료비는 어르신께서 아침, 점심, 저녁 드시는 식사 비용인데 그 식사 비용 중에서도 인건비를 뺀 재료비만 해당이 됩니다. 식재료비, 말 그대로 식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요양원에서는 대부분 한 끼 1회 식사를 2,000원 내지 2,500원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00원과 2,500원의 과도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르신께서는 이제 시설에서는 어쨌든 한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많은 인원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되니까 재료를 한 번에 사서 많은 재료를 사서 식사를 제공하게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뺀 나머지 재료비가 2,000원에서 2,500원 선을 유지해도 충분히 드실 만한 그런 영양 식사가 제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어르신이기 때문에 뭐 양을 2배, 3배 늘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소가 있는 또 어르신 건강식단으로 해서 재료비만 산정이 되는 것이라서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넘어가는 지금 시점이 되고 있는데 2,500원 정도 선이 그래도 식사의 퀄리티를 좀 마련할 수 있는 비용이 될 것 같고 시설에서 직접 조리를 하지 않고 위탁급식을 맡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급식 같은 경우에는 2,500원에서 3,000원 선이 지금 산정이 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르신께서는 하루에 식사를 1일 3회를 드시게 되겠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회를 드시게 됩니다. 자, 이 금액 곱하기 3회 곱하기 식재료비가 만약에 2,500원이었다. 자, 그러면 하루 식사 비용은 2,500원 곱하기 3회 해서 7,500원이 되겠죠. 자, 만약에 어르신께서 그래서 3개월을, 한 달을 드셨다. 한 달을 우리가 30일이라고 보면 7,500원 곱하기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해 볼까요? 7,500원 곱하기 30일 하면 22만 5천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재료비는 다른 인건비나 어떤 전기세, 뭐 공과금 그런 부분을 쓸 수 없는 금액입니다. 딱 식재료비, 말 그대로 식사를 위한 재료를 사는 데만 100% 다 소진이 돼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에서도, 요양원에서도 이 식재료비에 대한 부분을 수익으로 잡지는 않는다. 전액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게 되겠죠? 자, 근데 때에 따라서는 외박을 하신다든지 또는 병원에 다녀오신다든지 해서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안 드시는, 못 드시는 기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회당별로 식사 비용을 차감하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시설에서는 이 회당 비용을 어르신께서 아침에 병원을 가셔서 아침 식사를 못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나가서 식사를 하셨는데 어떤 시설에서는 이 비용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식재료를 사서 무조건 같이 식사를 다 했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어르신께 비용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어르신께서 아침에 식사를 못 하시고 병원에 가는 일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차감을 시켜드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어르신 입소 비용이 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식재료비에 이어서 간식비가 있죠. 간식비는 대부분 아직도 1,000원으로 산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1,000원에서 1,500원을 하기도 하는데 1,500원보다는 아직까지는 1,000원으로 대부분이 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간식은 1일에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1일에 1,000원이니까 오전, 오후로 따졌을 때는 1회당 500원의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1회당 500원씩 오전, 오후 2회에서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대한 1,000원이라고 작성을 하고, 자, 1,000원 곱하기 30일이 되겠죠. 물론 31일일 때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31일로. 자, 그래서 30일 하면 3만원의 간식비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비급여 항목 중에서 상급 침실 이용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급 침실 이용료는 뭐냐면 1인실과 2인실을 이용했을 때의 비용을 말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급 침실 이용료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조금씩 1, 2인실 상급 침실 이용료를 받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급 침실 이용료가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호법 상에서는 이 상급 침실 이용료 자체가 어떤 그 비용적인 부분에 비중을 갖는 것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가 자체가 글쎄요,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수가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 요양원을 운영할 때에는 이 상급 침실 이용료가 적절한 비용으로 책정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설에서는 많이 이 상급 침실 이용료를 받는 시설 같은 경우에 1인실을 대략 15,000원 정도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1인실을 1일이죠. 1당. 또는 어떤 요양원에서는 2인실을 1일당 대략 5,000원 정도만 받는 시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000원을 만약에 1인실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30일일 때 45만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2인실을 두 분이 쓰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분당 생각했을 때 어르신 한 분당 2인실을 5,000원씩 받는다고 하면 5,000원 곱하기 30일을 하면 1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상급 침실 이용료는 이런 식으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또 그 비급여 항목으로는 이미용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머리 이제 그 미용해드리는 비용인데요. 지금 시설에서는 대부분 이미용비를 자원봉사에 의존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료로 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미용실에서 그 원장님들께 많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용 봉사만큼 힘든 봉사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용 자체가 물론 봉사활동도 좋지만 합리적인 비용을 들이고 그에 따라서 좋은 이미용 서비스를 받게 해드리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자원봉사라고 하다 보니까 이 미용 봉사자분 일정이 만약에 안 맞으면은 그달에 이미용을 못 제공해드리는 상황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보호자분들께서도 이 이미용비는 한 달에 합리적인 비용을 드리고 이미용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좀 생각을 같이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미용비는 아시다시피 어르신들 경우에는 그렇게 큰 비용이 발생 안 합니다. 방문해서 많은 분들에게 머리를 깎아드리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10,000원, 20,000원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정도로 산정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회당이겠죠? 근데 아마 이 1회가 2개월 정도에 한 번이 될 거예요. 2개월 내지 뭐 매달 올 수도 있겠죠. 1에서 2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000원 정도의 비용을 산정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발생하는 비용은 이제 비급여 비용이 아니라 그 외 비용이 있습니다. 그 외 비용은 첫 번째로는 어르신에 대한 병원비, 그 다음에 약제비 비용, 그 다음에 그 외 실비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병원비 같은 경우는 어르신께서 병원을 이용하고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 납부를 하시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 약제비 같은 경우도 약국을 이용하시는 만큼, 약을 조제해서 드시는 만큼 발생하는 비용이겠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죠. 그 외 실비 비용은 예를 들어서 어르신 의복을 만약에 제공을 해드린다든지, 또 그 외에 어르신 필요한 개인용품이라고 하면 좀 광범위해지는데, 어르신께만 필요한 그런 용품,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보호자분들께서 실비로 구매해서 가지고 오시는 시설에다가 어르신께서 입고 또 쓰실 수 있게끔 전달해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요양원 입소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분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등급 어르신, 특히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계신 2등급 어르신, 우리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2등급 어르신이면서 8% 감경 대상자이신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께서 31일간 시설에 계시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셨을 때 라고 조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시설은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겠죠. 시설을 얘기하면 요양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비용은 하루 비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6,220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항목으로는 본인 부담금이 있겠죠. 자, 본인 부담금은 1일 수가, 1일 장기요양 급여 비용, 즉 2등급 어르신이기 때문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 2등급 어르신은 56,220원이 되겠죠. 자, 곱하기 본인 부담률이 8%이시기 때문에 이 금액의 8%가 곱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31일간 계셨죠. 자, 그랬을 때의 비용 계산을 해보면 56,220원, 56,220원 곱하기 8% 곱하기 31일간. 5월이 31일간 있네. 5월달이. 달력을 볼까요? 5월달이 31일까지 있네요. 56,220원 어쨌든 곱하기 8% 곱하기 31일간 하면 금액이 139,425원인데 원단위 반올림해서 430원이 되겠죠. 이게 본인 부담금입니다. 즉 어르신 보호자분께서 시설에 납입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식재료비가 있죠. 자, 식재료비는 아까 우리가 만약에 식재료비가 여기서 2,000원씩이라고 계산을 하면 시설에서 2,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00원이다. 자, 그럼 2,000원 곱하기 1일 3회가 되겠죠. 자, 곱하기 31일간 하면 자, 2,000원씩 3회 하면 6,000원이죠. 자, 6,000원에 31일을 하면 결국에는 18만 6,000원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본인 부담금 식재료비, 그 다음엔 간식비가 있죠. 자, 간식비는 1일에 만약에 시설에 1,000원으로 산정이 돼 있다고 하면 1,000원 곱하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1일당 1,000원인데 오전, 오후라고 표현을 할게요. 오전, 오후고 31일간을 시설에서 간식을 드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31,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어르신께서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해서 상급 침실 이용료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별도의 상급 침실 이용료도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상급 침실을 이용 안 하시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나머지는 병원비, 약제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병원비와 약제비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 그 다음에 이 금액, 그 다음에 이 금액을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금액을 더해보면 139,430원 플러스 186,000원 플러스 31,000원 하게 되면 356,430원 정도의 비용이 시설에 납입해야 되는 월 납입 비용이 되겠죠. 자, 3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드린 비용입니다. 자, 여기에 병원비와 약제비가 들어가겠다. 만약에 이 어르신께서 본인 부담률이 8%가 아니라 20%라고 했을 때에는 이 금액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시설의 정원이 만약에 29인 시설이다. 29인 시설이라고 했을 때에는 자, 이 비용을 산정을 해서 우리가 이때에는 8%로 안 잡고 100% 다 그대로 하면 되겠죠. 2등급 어르신 요 비용 그대로 전부 다 해서 31일을 곱해서 29명을 곱하게 되면 그러면 한 달 본인 부담금 플러스 공단 부담금의 예산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식재료비를 거기에다 더하게 되겠죠. 그 다음 간식비하고 병원비. 근데 중요한 거는 식재료비, 간식비 이런 부분들은 다 그냥 전액 100% 다 소진이 돼야 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예산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수익에는 크게 수익을 주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된다는 거죠.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그 비용, 즉 수가 곱하기 365일 곱하기 어르신 정원수, 인원수가 결국에는 요양원에서는 수입에 대해 해당하는 금액이 될 것이고 그 금액 중에서도 수가에서 본인 부담률에 따라서 8%, 12%, 20%에 따라서 비용을 계산했을 때에는 본인 부담률에 따른 어르신의 그 본인 부담금이 월별로 산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일자를 고치게 되면 만약에 어르신이 31일간 안 계시고 뭐 28일 계셨을 수도 있고 또 뭐 10일 계셨을 수도 있고 합니다. 또 더불어서 어르신이 만약에 21일을 시설에 계셨고 나머지 10일간을 만약에 56,220원에 10일간을 8%죠. 8% 곱하기 10일간을 만약에 외박을 하셨다. 외박이라고 하실게요. 시설에 안 계셨다. 그때는 50%의 비용만 산정이 되게끔 됩니다. 이 부분을 꼭 보호자분들께서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10일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설에 안 계시고 외박을 하셨을 때에는 뭐 집에 가셨다든지 어디 병원에 입원하셨다든지 그럴 때에는 시설에서 50%의 비용만을 이 금액, 즉 수가의 50%의 비용만을 산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 입소 비용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내역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박은 10일 이상을 하게 돼도 10일까지밖에 산정을 못합니다. 자, 11일을 만약에 외박을 했다고 하면 10일까지만 비용이 외박 비용으로 발생을 하고 나머지 1일은 그때부터는 비용 산정을 아예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일간이고 자, 만약에 1일부터 3일까지 외박을 하시는 기간 중에 1일에 시설에서 나가서 1일, 2일을 안 계시고 3일날 시설에 돌아오셨다. 그때의 외박 기간은 2박 3일이기 때문에 결국엔 2박에 대해서만 외박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시설에서 안 주무신 날만 외박 비용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도 보호자분들께서 꼭 알고 계시면 월별 비용을 산정하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시설에서 비용 안내를 드렸을 때 이 비용이 맞는지 틀린지 그냥 뭐 한 달 비용 뭐 54만 7천 원이니까 입금해 주세요. 그냥 문자만 받아서 입금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입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해하시기 쉽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왜 내 금액 이 월별 비용이 이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나 카톡 또는 전화를 주시면 그러면 상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더 좋은 블로그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